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자유곡선, 스플라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그렇죠. 치수로 스케치를 완전히 잡을 수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이거 언제 쓰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죠. 둥근 부분을 딸 때는 필렛으로 처리해서 호 개념으로 반경 R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각할 때는 옷에는 대부분 유선형이죠. 심지어 건축까지도 유선형 설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자유곡선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모델링을 하실 때요, 스케치로 손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스캔 받은 다음에 각 면에다가 그림을 배치하고 그 그림 따라서 이렇게 곡선을 따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러스트 하신 분들은 아마 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일러스트의 펜툴처럼 스케치 내에서도 이 스플라인 선을 이용해서 자유곡선을 그려 나갈 수 있습니다. 2013에 비해서 2014에 와서는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스타일 스플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유곡선하고 스타일 자유곡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연결되는 자유곡선을 그린다고 치면, 스타일 자유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요, 핸들입니다. 이 핸들을 이용해서 이 직선 있죠, 직선과 직선과 직선, 점을 찍으면 그 사이를 관통하는 자유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 자유곡선을 이용하시면 공률을 좀 더 유려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 파일 들어오죠. 정면에다가 한번 스케치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먼저 X축, Y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유곡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자유곡선이 있고 스타일 자유곡선이 있고요. 이게 수식으로 유도되는 곡선인데, 이런 공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자유곡선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이미 Y축선상에서부터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몇 점이 있죠? 점에서부터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을 찍겠습니다. 가지고 클릭하면 되겠죠. ESC 마치려면 ESC 누르면 됩니다. 이걸 완전 정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 점에 대해서 치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이 점이랑 여기랑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90으로 하죠.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50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Y축하고의 거리값 있죠? 이 값은 55로 하고요. 그 다음에 155로 하겠습니다. 55, 235로 하죠? 235. 그러면 완전 정의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기에 완전 정의된 것 뿐이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점마다 뭐가 있냐면 이게 핸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이 선에서 있죠?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자유곡선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일단 곡률 표시해 보시죠. 하면 이렇게 보이죠. 요거를 배율입니다. 시각적으로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밀도입니다. 너무 많아도 보기에 불편하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고슴도치 있죠. 이 곡선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슴도치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주 부채꼴식으로 좀 유연하게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아시죠? 요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곡률의 변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헤어선이 좀 더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를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OK 누르면 표시됩니다. 없애고 싶으면 곡률 표시를 해제하시면 되고요. 곡률점 표시하시면 여기에 보이죠? 그러니까 양의 곡률에서 음의 곡률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반경하면 여기가 지금 최소 반경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치수를 기입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간순간 반경이 다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최소 반경을 가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조정 다각형 있죠. 그전에요, 요거부터 한번 보겠죠. 일단 곡률 표시는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찍으시면요, 여기다 제가 한번 수평선을 하나 그었어요. 일정한 방향선을 가지는 선을 하나 그었고요. 각도를 한번 부여할까요? 45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랑
이 곡선이랑 줄 수 있는 게 탄젠트 구속이 있고 곡률 구속이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으면 곡률 구속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길 겁니다. 한번 구속 조건을 볼까요? 요거 있죠. C.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탄젠트 구속이고 이거는 이제 컬베이처 곡률 구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탄젠트보다는 곡률이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제품을 이렇게 그렇죠, 만들었을 때 탄젠트하고 컬베이처하고의 시각적인 차이라든지 촉감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더 미리하게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컬베이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완전히 됐다 그러면 여기 있어요. 한번 이 점 있죠. 여기 보시면 점이 있고 동그라미 점이 있고 마름모가 있고 화살표가 있고 마름모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원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방향과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조정 가능합니다. 마름모 같은 경우는 방향 조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접선의 크기에 따라서 이 곡률의 이 커브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방향도 조정할 수 있고 길이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쪽도 조정이 따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삼각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길이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름모로 말이에요. 각도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길이 조정이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각도 조정만 가능합니다. 살짝만 바꾼 다음에 곡률을 한번 보시죠. 하면 이렇게 막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만큼 이걸 잘 조정하셔가지고 얼마만큼 부드럽게 만드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곡률이 곡선, 아주 부드러운 곡선이 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정 다학형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치수가 완전히 정의됐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봤자 표시가 안됩니다. 만약 치수를 하나 지워볼까요? 이 치수와 이 치수를 지운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조정 다학형, 그래도 이 가지고는 조금 불리하네요. 조정이 안되죠. 나중에 이 스타일리시를 쓴다 그러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적으로 표시된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조정 핸들 표시였습니다. 조정 다학형 표시, 자유곡선의 핸들 표시, 이거는 이제 다 표시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시가 안 되는 거죠. 클릭하면 표시되는 겁니다.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해 놓고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완전 정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이런 식으로 치수를 먼저 주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지수 가지고 2점하고 2점하고 지수를 줄 겁니다. 155 줬죠? 여기는 30인가요? 30 준 다음에 그래도 조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있죠? 곡률 표시를 한 다음에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걸 고정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치수, 다시 말하면 이 곡률의 힘 230으로 하겠다, 또는 이 선하고의 어떤 각도 15.9도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유곡선 단순화라는 건 뭐냐면 좀 그렇죠, 너무 이렇게 조작을 하시다 보면 선이 유리하게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단순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취소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겠죠. 근데 너무 단순화 시켜버리면 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단순화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전에 상태로 돌아오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걸 완전 정의하고 싶으면 요 선 있죠. 요 선만큼은 지수 구속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유곡점 삽입이라는 것은 이미지 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클릭하시면, 또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더 추가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요.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점 찍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점 찍고 딜리트 키 누르면 점이 삭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얘기고요. 곡률 제어 핸들 추가라는 것은 이렇게 곡률 제어 핸들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곡률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점을 많이 추가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러스트 하시다 보면 펜툴 가지고 막 점점점 찍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점이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셔야겠죠. 탄젠트 제어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에 있는 점 있지 않습니까? 점에다 이렇게 좌표 치수를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요 곡률값 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완전 정의 잡는 거를 선호하게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작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유롭게 핸들 모드 원래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자유곡선 완화를 쓰셔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 어디 있나요? 단순화 있죠? 단순화 시키셔가지고 좀 더 단순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율이라고 있죠? 배율을 조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구석이 다 걸려 있어 그런데 구석을 지워보죠. 지웠을 때 전체적인 크기가 배율이 유지된 상태로 스케일 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배율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율을 꺼버리면 어느 한 점만 조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곡률 배율 조정 요거는 뭐 보셨죠?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만약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다. 자, 이 선하고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요 또 이쪽에도 선이 하나 있다 했을 때 자, 이 부분은 완전정의 잡아볼까요? 잡고 75 여기는 170 했습니다. 두 개의 선을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점 찍으면 되겠죠? 찍고 이 선이 있죠? 약간만 움직인 다음에요 얘는 밑으로 와야겠죠? 두 개의 선 사이에 곡률 구석 이쪽도 곡률 구석 주시고 곡률값 150으로 하겠다. 여기는 뭐 한 15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선을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일단 곡면 모델링을 하실 때 이런 거 작업도 많이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새 파일 한번 보죠.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윗면에다가요 스케치를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밑에다가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두 개의 선을 그렸어요. 스케치에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곡면에서요 돌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 하나만 가지고요 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뭐 한 50 정도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요. 스케치 숨겨졌으니까 다시 한번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곡면 돌출 반대로요 하겠습니다. 각도 한번 줘볼까요? 바깥쪽으로 얼마요? 한 20도 정도 줘보죠. 안쪽으로 왔나요? 바깥쪽으로 900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거 됐죠? 이쪽도 한번 구별해 줄까요? 바깥쪽으로 한 15도 정도로 주죠. 오케이. 스케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숨기시고요. 자, 여기서 본다면 정면이 되겠죠. 맞아, 정면이보다는 우측면 있죠. 우측면에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이면하고 이면 두 개의 면의 면을 이용해서 교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금 작도하고 있는 우측면이 있죠. 우측면하고 교차되는 부분에 교선이 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선은 당장 필요 없으니까 보조선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렇죠? 이 둘 사이에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을 때도 스플라인을 쓰게 됩니다. 찍고 ESC 그 다음에 화살표를 좀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 선이랑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선이랑 컬베이츠 하시고 이 선이랑 여기 교선이랑 컬베이츠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완전 정의하고 싶으면 곡률값 얼마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곡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런 기법을 이용해서 임의 위치에 또 곡선 만들고 곡면 가지고 또 채우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씩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실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D 스케치에서 쓰고요 2D 스케치에서 쓰고 여러가지 개념에서도 쓸 수 있는 게 자유곡선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좀 저장을 해 드릴까요? 테스트방에다가요 제가 이 창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스플라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언더바 01로 저장을 해드리죠. 요거는 뭐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르게 한번 보죠.
2014에 와서 새로 생긴 겁니다. 정면에서 스케치 한번 해보죠. 라인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그 다음에 Y축 하나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 자유곡선이라고 있습니다. 보시고 찍고요. 찍고, 예, 찍고, 찍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어떻죠? 자유곡선 같은 경우는 찍은 점을 지나는 거라고 하면 얘는 어떻습니까? 찍은 점의 중간을 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공률 표시하신 다음에 이 점을 잘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제어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점을 끄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률 제어가 쉽습니다. 이 공률이 잘 깨지지도 않고요. 아시죠? 물론 이거를 완전 정의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점은 완전 정의됐으니까 이 점이랑 얘랑 얼마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얼마요? 10. 이 점은 60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이랑 25, 이 점은 80, 이 점은 110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해볼까요? 최소 반경 표시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공률점 표시 여기서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바뀌는 지점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꼭지점 삽입하셔가지고 이 점을 클릭하시면 이 점이 더 추가되겠죠. 이 선상에 찍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꼭지점 삽입 이 선상에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을 꺼셔가지고 이렇게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노란 헤어를 잘 보시고 고슴도치를 잘 보시죠. 고슴도치가 잘 안 깨지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추가하신 다음에 치수를 주면 되겠죠.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찍고 딜리트키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요. 자, 이 부분은 공률 표시는 일단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스타일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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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컬브 엣지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에러 나나요? 다시 한번 이 선이랑 동일선상에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치수를 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률 표시하시면 되겠죠. 공률 표시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로컬 편집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이 치수 때문에 지금 안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치수를 한번 지워볼까요? 지웠을 때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만약에 선을 찍고 로컬 편집을 하시면 이 선 하나만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거 보이시죠? 예, 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 로컬 편집을 해제하면 하나 움직여 보면 전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두 개의 선이 마치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 선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점을 걸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어떤 배경 그림 따라서 곡선을 따내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이 자유곡선하고 스타일 자유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념만 정확히 잡으시고요. 점점을 지나는 서플라인을 그리고 싶으면 그냥 자유곡선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점점이 아니라 이 제어점 있죠. 컨트롤 꼭지점을 찍어가지고 그 중간을 지나는 미리한 선을 그리고 싶으면 스타일 자유곡선을 쓰시면 됩니다. 2014에 와서 이 스타일 자유곡선이 새로 생겼다는 것도 잘 인지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쯤에서 또 도면 하나를 그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창은 닫겠습니다. 나중에 공면할 때 이런 선을 써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거죠? 네 번째 거를 한번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스케치하죠. 스케치 안 들어왔나요? 스케치, 그리고 중심선 X축, Y축을 그리겠습니다. 됐죠? 원이 6.70짜리가 뭐가 있습니까? 중심에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선을 그려가는 겁니다. 이 필렛이라든지 이런 챔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작업을 해야겠죠?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안 좋습니다. 원을 그리겠습니다. 이 원점에다가요 원을 그리시고 대충 치수 하나
이렇게 6.7 하면 전체적인 스케일이 결정이 돼버리겠죠. 자, 그런 다음에요. 위쪽에다 원을 또 하나 그리죠. Y축 선상에 원 얼마짜리죠? 2.5니까 5죠. 그 다음에 그리 값은 1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라인 가지고요. 위에서부터 그리겠습니다. 이쯤에 되겠죠? 클릭, 클릭, 이렇게 오는 겁니다. 클릭, 여기 오시고요. 오고, 이쯤에 오면 되겠죠? 또 올라가고, 또 오고, 이쯤에 클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수 구해보죠. 이 선과 이 선 사이 있죠? 12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마죠? 이 부분이 5.5입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는요 22.5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반쪽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따로 치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하면서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관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이 이제 완전 정의가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7.5죠. 높이가 얼마입니까? 따로 나와 있나요? 여기부터 이 선까지 있죠? 4.5입니다. 하고요. 3.7이죠?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길이가 3.7쯤 되겠죠. 그러면 뭐 그냥 쉽게 치수 구속이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챔버를 한번 따보죠. 여기 보시면 어디 있나요? 예, 못따기라고 되어 있죠? 3에 45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각도로 하셔가지고 이 거리 값은 3에 45도죠. 이 안쪽으로 3이 들어왔으니까 선을 거리 적용될 선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각도선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대하셔가지고요 거리 각도 이렇게 하시면 위에 작업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2에 5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로 하셔가지고 한쪽은 2고 한쪽은 5입니다. 이쪽이 2만큼 들어가는 거 이쪽이 5만큼 들어오는 거죠. 2에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필렛이죠. 1.5입니다. 근데 각도가 필렛 값이 틀리죠. 그럴 때는 각 필렛 치수 주셔가지고 일단 한쪽 1.5짜리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클릭 그 다음에 클릭 하시고 OK 누른 다음에 이쪽은 1.5지만은 이쪽은 틀리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2.3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은 다 필렛 값이 0.5입니다. 하셔가지고 해제하신 다음에 치수를 0.5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3개의 점이 동시에 선택되면서 필렛 처리가 끝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스케치에서도 이건 나중에 치수 도면 작업할 때 쓰고 싶으면 치수를 좀 적당한 곳에 이렇게 잘 배치를 하는 것도 좋겠죠. 짧은 거는 안쪽에 긴 거는 바깥쪽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도면 작업도 하나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